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11주차 감성 마케팅 통합 자료에서 감성 문화의 형성, 그리고 건강한 조직 문화의 8가지 특성, 세 번째는 카카오스러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 전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10주차를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문화의 3가지 구성, 그리고 조직 문화의 유형, 조직 문화와 학습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직 문화에서는 외부 환경과 기업 전략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기업 문화가 충족시켜줄 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조직 문화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조직 문화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교육되는 조직의 핵심 가치, 가정, 그리고 신념, 이념과 방식, 규범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의 이 3가지 구성 중에 지금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첫 번째 차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고, 예를 들자면 옷 입는 스타일, 행동 패턴, 그리고 물리적 상징들, 조직 의식,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조직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조직의 가치와 신념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을 통해서 인지될 수도 없는 문화의 깊숙한 부분에 녹아있는 가정들을 의미하는데, 문화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3단계 차원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 단계인데, 인위적 가공물, 스타일, 행동 패턴, 그리고 물리적 상징들, 조직 의식, 이런 건데, 두 번째는 인식 단계로 가치와 신념, 그리고 잠재적 단계로 기본 가정들, 이렇게 3단계 차원을 구분해 봤었습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정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 방식과 가치들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고 방식과 가치들은 조직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조직 문화로서 제도화 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과 관련해서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고 서로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의 외부 환경의 적응 측면에서 문화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외부와 거래하는 방법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성원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는 이 조직이 하나의 문화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수업해 왔습니다만,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의 관계는 바람직하고 강한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면 혁신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이고 인간 중심 등으로 구성된 적응적 조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내용을 쓰면 되겠죠. 혁신지향적 그리고 고객지향적 인간 중심적으로 구성된 적응적 조직 문화를 바람직한 조직 문화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지향 조직 문화란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을 뜻한데요. 고객 중심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용이 이 감성 경영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 조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종업원들과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과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 먼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강한 조직 문화를 더했을 때 조직의 성과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의 강도 내용인데요. 조직 문화의 강도는 구체적인 가치와 행동 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치와 행동 양식 이런 내용들을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일치하는 정도가 강도를 표시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강한 조직 문화란 어떤 것인가 하면 조직의 가치와 사고 방식의 방식 및 행동 양식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동의가 부족하다면 강한 조직 문화를 할 수 없겠죠. 또한 조직 문화의 강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일반화된 합의가 존재한다면 문화는 강력하고 응징력이 높은데 반면에 낮은 일치조를 보인다면 문화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의 조직 문화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공식적 통제 지향과 그리고 내부와 외부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조직이 유연적인가 아니면 안정적인가 하는 부분인데 유연성이 있는 쪽은 시종 문화와 가족형 문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쪽은 관료 문화와 시장 문화인데요. 여기서 다시 입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시종 문화와 관료 문화는 내부 문화에 해당이 되고 외부에 관련된 것은 기업가형 문화와 시장 문화인데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안정된 조직 문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림에서 보았던 대로 세로축은 부서 내에서 공식적 통제 지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집중의 형태를 의미하고 초점을 내부에 두는가 아니면 외부에 두는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형태가 있는데 초점은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관료 문화와 시정 문화 그리고 기업 강요 문화, 시장 문화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료 문화는 조직 문화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 보면 규칙, 정책, 절차, 명령 체계 그리고 직권화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조직이 가지는 문화를 관료 문화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나 정부 아니면 기업도 독단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관료 문화를 영위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관료적이다, 관료 문화다 이런 내용은 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문화인데 이 내용은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 그래서 가족관계의 시종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 이 감성 경영에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전통과 의례에 따르는 것들인데 기업으로 본다면 팀워크나 팀워크 정신, 팀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오면서 자율관리, 사회적 영향이 시종 문화를 구성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에도 시종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시종 문화의 구조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회화되고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조직의 결과에 대해서 공통 책임을 지는 마침 시종 문화 이 내용과 기업에 연결을 시켜본 것입니다. 기업가형 문화는 기업가 정신이다. 이 내용은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업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혁신, 창의성, 위험 감수,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는 도전적인 문화가 기업가형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형 문화를 오늘날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도전적 문화라는 것이죠. 기업가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 속한 구성원들은 역동적인 변화를 즐기고 창의성이 있고 자율성을 조직의 표준화된 특성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라든가 교육, 훈련, 그리고 팀 구축 전략, 목표 설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문화인데요. 여기서는 매출 성장, 시장 점유율 증가, 마켓 쉐어라고 하죠.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 수익률을 강조하는 문화를 시장 문화라고 합니다. 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사회와 계약 관계에 거의 놓여 있으면서 팀워크나 음직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 재정 안정성 같은 계약 시 제시되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경우 팀이나 음직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조직 문화 안에 하위 조직 문화들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직 문화는 큰 조직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조직 내 다른 부서 간에 서로 구별되는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위 문화는 다시 이야기하면 팀이나 부서 또는 다른 유형의 그룹 구성원들을 가지는 공통의 문제, 목표, 경험을 반영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조직의 적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체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하위 문화는 원래 관료문화, 시종문화, 기업가형문화, 시장문화는 조직 내 주문화로서 존재한다면 하위 문화는 조직 내에 속하는 팀, 프로젝트, 부서, 지점, 업무 단위별로 각각의 독특한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문화에 연결되는 하위 문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줄기를 이루는 하위 문화가 만들어져서 주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주 문화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위 문화가 각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위 문화와 주 문화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서 갈등이라든가 불일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위 문화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사례를 들었죠. 하위 문화가 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술자, 시스템, 통합 관리자들은 주 문화 속에서 각각의 하위 문화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회사의 주 문화 속성에 속하는 혁신, 자발적 동기부여 같은 측면들도 기본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형 문화인데 여기는 도전, 혁신 이런 것들이 중심이죠. 다양한 하위 문화들과 긍정적으로 융화됨으로써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 문화와 하위 문화가 공존하면서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 사례를 또 그때 한번 봤는데요. 여기는 하위 문화가 주 문화와 대립 관계에 놓인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기업이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는데요. 주 수입원이었던 내용하고 바뀌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원래 이 회사는 회계 부문과 컨설팅 부문을 함께 운영했는데 컨설팅 부분이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주 문화와 하위 문화가 대립 관계에 일어서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앤더슨의 이 컨설팅 부문은 소송 끝에 액센추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로 분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 문화와 주 문화가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업은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문화와 학습조직인데요. 많은 성공 조직들의 위기는 문화가 고착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고착화되면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들은 지속적인 실험, 학습, 변화를 장려하고 강력하면서도 응립력이 뛰어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데 학습 조직 문화의 세 가지 공통된 가치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의 문화 세 가지 공통된 가치인데 첫 번째는 각 부서보다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부서들 간의 경계를 극소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전체 시스템, 협동하는 방식, 부서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의 문화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부서들과 전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고려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가 형성되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주된 태도와 행동들을 조직의 주 문화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 아이디어, 정보 자유로운 교류, 조정된 행동,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 주된 가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학습 조직의 문화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 장소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기업이 임원 주차장을 넘버까지 적어서 표시를 해놓고 식당도 임원들 식당과 구분을 했는데, 이런 이해감을 조성하는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가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데요. 위험 감수, 변화 수용, 이런 것들을 항상 장려하는 문화가 학습 조직 문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의 기본적 가치는 당연시되는 추정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문 제기는 학습 조직의 창조성과 향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낸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 문화는 개방성, 탈경계화, 형평성, 지속적인 향상,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IBM 사례인데요. 기업 문화는 다 죽어가도 조직도 다 죽어가는 기업 문화는 다 죽어가는 조직도 살린다는 내용의 것인데, 여기에서 IBM은 아주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고 기업이 망할 직전에 놓였었는데, IBM은 최후 카드로 루이스 거너스라는 CEO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의 경영 전략, 비전, 문화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루이스 거너스라는 사람, 거스너는 문화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것이 IBM을 다시 살렸던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사례인데요. 이 12년간 골드만삭스에 몸담은 그렉 스미스 파생상품 부문 부사장은 뉴욕타임즈에 그런 말을 기고하고 떠납니다. 나는 왜 골드만삭스를 떠나는가? 그 이후로 회사를 떠난 이후로 기업 문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다. 조직 문화의 변질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간 외국인 임원이 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 힘든가에 대해서 기고를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무했던 경험을 기초로 이 사람은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한국 기업은 위계 문화가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냥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화, 이런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직원들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획일적인 기업 문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특별한 기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문화다. 어쩌면 태도나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획일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성, 혁신 이런 것을 이뤄내기 힘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를 외국인이 한국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래에서도 사례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죠. 몇 개의 사례들을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번 11주차에서는 감성 문화의 형성, 건강한 조직 문화의 8가지 특성, 카카오스러운 조직 문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문화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11-1 지금 11-2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습 내용에서 시간이 오버되다 보니까 지금 11-2 하는 과정에서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비대면 듣느라고 고생하는데 가능하면 약속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2 시간에 11-1에서 못한 내용을 수업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